자, 도함수의 활용이라는 것은 뭉뚱그려서 해석해야 돼. 알았지? 즉, 여기서 우리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봐봐. 우리 반 중에 걔 중에는 지금 1차적인 목표가 3점짜리 마스터인 친구도 있을 겁니다. 그쵸? 오케이? 그리고 걔 중에는 적어도 13번, 14번 정도까지를 우선 6편까지 마스터하자는 친구도 있을 겁니다. 다 좋아요. 어쨌든 근데 이 도함수 활용 파트에서는 3점짜리와 쉬운 4점짜리 문제 풀 때는 크게 어려움은 없어요. 여기서 뭐가 어렵냐? 이게 어렵습니다. 이 도함수 활용을 배우는 이유가 뭐냐라고 생각한다면 결국 이겁니다. 그래프 추론. 결국 그래프 추론입니다. 그래서 우리 작년에 2학년 내신 대비할 때 내가 그랬죠. 우선 특수한 그래프를 먼저 생각하고 일반적인 그래프로 가라라고 생각했잖아. 이해돼? 근데 작년 수능에서는 그 예상이 좀 벗어났다. 알았니? 근데 하지만 예상을 해보는 건 필요하다. 그래서 결국 그래프를 잘 찾으면 봐봐. 그래프를 찾는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 봐봐. 내가 만약에 식을 봤는데 모르는 미정계수가 3개야. 이해되니? 근데 대입할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다면 이거는 미정계수를 구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맞아요? 해당 조건을 만족하는 그래프를 여러 개 그려서 셀렉. 이해되니? 선택하고 선택한 그림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죠. 그래프만 운 좋게 딱 얻어 걸리면 끝나는 게임입니다. 오케이? 그래프를 추론하려면 이 그래프를 해석할 수 있는 어떤 도구들이 필요하죠. 괜찮아요? 그래프 해석한 도구들이 필요한데 그 도구로서 우리 뭘 배운다? 그래요. 접선을 배우는 겁니다. 접선은 왜 배운다? 이따 설명하겠지만 곡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설명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배우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증가감수를 포함시켜서 그 다음에 극대 극소를 배우죠. 사실상 이 두 개가 거의 그래프 해석의 전부입니다. 수투에서는. 그리고 수투랑 미적은 이러면 안 돼. 미적분 잘하면 수투 잘할까요? 전혀 아니야. 영역이 다르죠. 지금 미적분 공부하는 친구들 함수 종류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달라요. 다만 그런 건 있죠. 미적분 때 알아두면 좋을 기본적인 몇 가지 성질들이 있죠. 변곡점 같은 거. 알아두면 편리한 것들이 있는 거지. 미적분 잘한다, 수투 잘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수투랑 미적분은 완전 결이 달라요. 그러니까 행여 이러지 마세요. 미적분 때 배웠으니까 수투 때 할 줄 알겠지? 전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수능 대비 수업할 때 미적분 때 설명했던 개념도 설명하지만 수능에 필요한 것만 또 셀렉해 설명할 거라고 얘들아. 좀 달라 결이. 알았지? 이 두 개가 그래프 해석의 대표적인 도구야. 알겠지? 그리고 이 도구를 가지고 활용되는 게 바로 뭐예요? 방정식과 실근이야, 실근. 이게 이제 궁극적으로 우리가 내신에서는 그냥 방정식과 실근 몇 개, 교점계수 몇 개 물어봤지만 이걸 가지고 그래프를 추론해서 궁극적으로 물어보고 싶었던 거 이게 제일 많다고요. 결국 교점계수. 뭔 말인지 알겠지? 여기 전부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오늘은 그 도구로서 접선과 극대 극소 정도까지를 공부하고요. 목요일날 수업에서는 방정식과 실근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좀 어려운 문제 풀어보고요. 이 수능 대비 수업은 정적분까지 끝납니다. 활용은 수능 특강 때 할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다음 주 3월 첫째 주까지 해서 이 교재를 얼추절추 정리할 겁니다. 적분 알았지? 근데 정리하지만 좀 뒤에 남잖아. 그치? 교재 버리면 안 돼. 수특하면서 이 교재 마무리할 거야. 알았지? 이렇게 된다 보시면 돼. 됐지 얘들아? 자, 그래서 접선부터 시작해 볼게. 첫 번째 접선의 방정식. 그렇죠? 미적분 친구들은 편하게 보시면 돼. 알았지? 내용이 거의 똑같아. 우리가 접선의 방정식에서 사실상 가장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접점의 유무야. 접점의 좌표가 주어졌습니까?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알았지? 그래서 봐봐. 사실상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접점의 좌표가 접점이 주어진 경우. 그러니까 이렇게 할까? 안다, 모른다? 알 때, 모를 때. 좀 유치하게 표현하지만
접점을 안다면 그냥 우리가 아는 대로 구하면 되겠죠. 어떻게 구하면 되죠? 여기 F가 있고요. 요 접점을 X를 A라 그러면 보통 Y를 FA라 잡을게요. 맞아요? 그랬을 때 요 A, FA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구한다? Y는 F'A 곱하기 X-A 플러스 FA로 접선을 구하는 거야. 그치? 이게 기본인데 접점을 알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요. 접점을 모른다고 할 때는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그러면 접점 모를 때 우리의 가장 핵심 포인트 뭐예요? 그렇지 얘들아. 접점 모르면 우리는 임의로 접점을 T, FT로 설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로 돌아가라? 접점을 구하는 걸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접점을 구한 다음에 이렇게 풀이로 마무리하는 게 목적입니다. 알았죠? 그러면 접점을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조건은 뭐냐면 기울기가 주어지는 경우입니다. 기울기가 주어질 때. 예를 들어서 만약에 기울기가 3이라고 주어졌다면 그렇지? T라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3이 되기 때문에 이 방정식을 풀어서 무슨 값을 구하는 거야? T 값을 구하는 거지. 알았어? T 값 구하면 접점 나오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런 메커니즘만 알면 돼. 자,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접점이 아니야. 그치? 접점이 아닌 지나는 한 점이 주어집니다. 가령 그 점을 1,3이라고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괜찮아? 이 점은 지금 중요한 점이야? 중요한 점이 아니야? 1차적으로 중요한 점은 아니죠. 뭐가 중요해? 접점이 중요한 거니까 우리는 얘를 가지고 접선을 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Y는 F'의 더 당황했어요. F'의 T 그렇죠? 그 다음에 X-T 플러스 FT. 참고로 제가 지금 이렇게 기초적인 것도 설명한 이유는 뭐냐면 몰라서가 아니라 3월달에 수능특강 할 때 이런 것도 설명을 좀 안 할 거라고. 알겠죠? 그때는 문제풀이에 필요한 개념만 설명할 거기 때문에 한번 정리는 해둬야 돼. 그래야 이 중에서 나중에 우리가 6월 평가 끝나고 대학 입시 전략을 세울 때 양론술 대비를 생각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거란 말이야. 덜어. 그러니까 내가 수학을 한 3등급 정도 나온다. 그러면 양론술로 가천대 무조건 비벼봐야 되는 거야. 알겠지? 3등급이 수학에서 안전빵이면 양론술로 가천대를 안전빵으로 보험 삼아서 가셔야 돼. 알았어? 이해되니? 그런데 양론술은 이 정도 기초 개념이 탄탄하게 기반이 돼서 문제를 빠르게 좀 푸는 시험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정리하셔야 돼. 알았지? 진짜야. 우리 지금 나는 선생님 가천대 따위 안 가요.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근데 사람 일은 모르는 거 아니야? 이럴 수도 있지 않니? 선생님 저는 미적분도 조금 하고 수학도 좀 하니까 국민대를 양론술로 한번 비벼보겠습니다. 국민대 양론술 되게 경쟁률 세긴 하지만 해볼만 하거든요. 저는요 문과 쪽인데요. 국민대 문과는 수학이 2개밖에 안 나와. 양론술이. 비벼보는 거야. 국민대 2함 6만 맞추면 돼. 근데 알아? 2함 6 맞추면 가천대 도전하면 돼. 작년에 얘기했죠. 작년에 문과인데 수학이 5등급인가 6등급이었어. 6평 9평 때 양론술로 가천대 경영학과 갔어. 뭐 말인지 알겠지? 그치. 그런 친구들도 있으니까 이런 것도 정리 잘 하셔야 된다. 알겠죠? 자, 이런 다음에 여기다 얼마 대입하시면 되고 1,3이니까 1을 대입하시면 되고 여기다 뭘 대입하시면 되고 3을 대입하신 다음에 이 방정식을 풀어서 무슨 값을 구한다? T 값을 구하시면 된다고. 그럼 끝나는 거야. 그치? 이게 접선의 전부야. 솔직히 말해서. 알겠어? 내신 대비를 하다 보니 불필요한 살들이 붙어 나간 거지. 이게 전부라고. 알았지? 이렇게 전부인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다가요 1번 내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제 수능에 나올 것 같은 내용 하나를 또 정리하겠습니다. 두 번째. 그쵸? 극대극소 때 얘기하겠지만 여기서 미리 얘기하겠습니다. 책에 있는 내용이니까요. 우리가 사실상 이런 것들이 있어. 봐봐.
보통 우리 책에선 차함수라 그러는데요. 차이함수가 있어요. 차이함수. 오케이? 차이함수는 뭐냐면 교점 관계를 가지고 다항식을 세우는 겁니다. 봐봐요. 이런 거죠. 만약에 여기 fx가 있어요. 이게 그냥 3차라고 가정하는 거야. 이렇게 gx가 있어. 1차라 가정할게. 괜찮니 얘들아? 그럼 교점 관계가 나오죠. 교점 몇 개 나옵니까? 교점이 3개가 나온다. 그치 얘들아? 그랬을 때 이 교점 하나를 알파로 잡고 교점 하나를 베타로 잡고 교점 하나를 감마로 잡으면 이 상태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요. 알파, 베타, 감마가 의미하는 건 이 둘 연립할 때 생기는 방정식의 근이거든. 이거 되게 중요한 표현이야. fx랑 누구랑 똑같을 때 gx랑 같을 때의 근이 알파, 베타, 감마입니다. 맞죠? 그럼 여기서 차이 함수는 뭘 만드는 거냐면 이항시켜주면 fx에서 누구를 빼주시면 gx를 빼주시면 이게 알파, 베타, 감마가 근으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최고차항 계수 잡고 x-알파, x-베타, x-감마로 식을 세워주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함수를 그려봐야 되는 거냐면 얘를 만약에 우리가 뭐라고 잡았을 때 hx로 잡았을 때 그러니까 이거는 어렵지. 근데 이 x축은 쉬운 거잖아. 그래서 이거 가지고 누구를 그려본다면 hx의 그래프를 그려본다면 어떻게 되는 거야? 최고차 양수를 그냥 가정하자. 이런 그래프가 바로 hx의 그래프가 되는 거지 얘들아. 맞지?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운 거를 x축의 관계로 바꿔서 푸는 게 차이함수고. 그치? 반드시 가운데 부호는 마이너스가 돼야 돼. 왜? 이렇게 이항시키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발생을 하는 거지 얘들아. 이해되죠? 그렇다면 접하는 상황에서의 차이함수는 어떻게 등장할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보세요. 자, 이게 이제 1번 동그라미 한국 2번 동그라미 가보자. 일로 와봐. 자, 이렇게 fx가 또 3차라 가정합시다. 이렇게 접하는 상황이야. gx 1차라 가정할게. 괜찮죠? 접선이죠. 자, 이게 접선일 때의 차이함수는 이렇게 그려집니다. 여기 x를 알파라고 잡고 x를 베타라고 잡으면 얘가 지금 접했기 때문에 결국 무슨 근을 의미하는 거냐면 중근을 의미하는 거야. 그치 얘들아? 그러면 자 우리 이 과정 생략할게. 이 과정 한번 생략하자. 알았지? 바로 갈까요? 그럼 fx 마이너스의 gx는 최고차항에서 a로 잡으면 얘는 알파랑 베타가 근인데 베타가 중근이니까 x-알파 x-베타의 제곱 이렇게 제곱으로 식을 잡아줘야 된다. 뭔지 알겠죠? 그래서 얘를 hx라고 식을 잡아주게 되면 최고차 양수라 가정할게. hx는 알파를 뚫고 지나가고 베타에 접하는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3차 함수 모양으로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 거야. 자, 중요한 거 여기가 지금 짝수로 접할 때는 그치? 짝수로 접하는 모양은 이겁니다. 알겠죠? 그런데 자, 세 번째 가볼게요. 세 번째. 괜찮냐? 4차 함수 가볼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된 4차 함수가 있고요. 이렇게 접하는 4차 함수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fx는 4차 함수고요. 맞아요? 요 점이 x가 알파가 되고 요 점이 x가 베타가 되면 얘는 몇 번 접한 거야? 3번 접한 거지. 2번 접한 걸 중근이라 그랬지. 3번 접한 걸 뭐라 그럴까? 무슨 중근? 3중근. 그러니까 얘가 f, 얘가 g라고 잡는다면 여기서 우리가 차이함수를 만들 때
fx 마이너스 gx는 세고차기에서 잡고 알파가 3중근이기 때문에 x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x 빼기 베타 이렇게 잡아주면 되는 거라고. 이해됐니 얘들아?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렇게 하였을 때 얘가 만약에 줄면 안 돼요. hx라고 한다면 hx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h는 4차 함수고 여기를 알파 베타를 잡으면 내려가다가 이렇게 접하고 뚫고 지나가는 그림이 되죠. 그래서 접할 때 얘가 홀수차라면 홀수차가 접하는 모양새는 요거예요. 알겠습니까? 괜찮죠? 이런 식으로 해서 접선이 그나마 좀 의미를 갖는다. 우리 책에 있는 뭐 접함과 인수정리 뭐 그딴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을 가볍게 정리했습니다. 알았죠? 이 책의 특징은 우선 책을 팔아야 되기 때문에 그쵸? 책에 내용이 많이 들어갔는데요. 제가 좀 책에 설명하지 않는 것들은 빼고 가도 돼. 알았지? 예를 들어서 81페이지 보면 뭐라 나왔습니까? 81페이지 접선의 개수가 나타낸 영역이 표시가 되었죠? 이거 한 10년 전에 막 강조했던 거긴 하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걸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알았죠? 굳이 몰라도 됩니다. 몰라도 아니 이렇게 얘기해. 이건 몰라야 되는 거야. 알겠어? 이걸 알고 풀 수 있다 생각해봐. 이거를 겨냥해서 문제가 나오지는 않거든. 근데 사설에서는 이거를 겨냥한 문제가 나와요. 자작을 해서. 대표적인 게 이제 오른쪽 88번인데 얘는 아마 교육청 모의고사 문제인데 그쵸? 굳이 그 접선의 개수의 영역을 이용해서 문제를 안 풀어도 답이 나오는 문제이긴 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영역은 굳이 몰라도 된다. 알았죠? 오케이.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접선에 대해서 차함수까지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거 안 하자니 좀 찝찝해서 공통접선도 정리 한번 해보자. 알았지? 그래서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우리 미적분 친구들은 한번 정리했을 때 그냥 보고 넘어가요. 우리 수능 때 임하는 친구들 정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fx랑 gx가 있어서 그치? 요 점에서의 접선이 있는데 이 접선은 f랑 g의 공통접선이라 불리우는 거죠. 그럴 때 이 x값이 만약에 내가 알파라고 잡는다면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의 식을 떠올려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f알파와 g알파가 같습니다와 자,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똑같다라는 이 두 가지를 이용해야 된다. 어렵지 않지? 넘어가. 두 번째로는 이렇게 되는 거. 그치 얘들아? 그랬을 때 이렇게 접선을 그려주게 되면 접점이 다른 상황이야. 그치 얘들아? 이럴 때도 공통접선 생각할 수가 있죠. 접점의 x를 알파, 베타로 잡는다면 이렇게 하시면 돼. 알파 관점에서 접선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y는 f 프라임의 알파 곱하기 x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f 알파가 되죠.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베타 관점으로 가게 되면 y는 g 프라임 베타 곱하기 x 마이너스 베타의 플러스 g 베타가 되죠. 맞아요? 여기서 우리가 뭘 확인하면 됩니까? 두 직선은 같은 직선입니다. 같은 직선이다. 그러니까 이 앞에 기울기 이 두 개가 서로 어때야 돼? 같고 이렇게 전개할 때 y절편도 같으면 되겠지 얘들아. 오케이? 이 정도만 기억하면 돼. 알았지? 그리고 뭐 접선에서 최대치수는 문제 풀면서 얘기하면 될 것 같아. 괜찮죠? 사실상 접선은 이게 다야. 그치? 이게 전부고 솔직히 여기까지 이 차이 함수까지가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짝수로 접하는 경우에 그래프 개형,
홀수로 접한 경우 그래프 유형 정도를 판단하면 된다. 그렇지? 넘어가시면 됩니다. 하나만 설명 더 하고 조금 쉬었다가 문제풀이 갈게요. 자, 마지막 평균값 정리. 됐습니까? 이게 뭐죠? 자, 갑시다. 함수 fx가 있어요. fx가 이거 정리하셔야 돼. 어디 정리하면 되겠니? 여기 정리하면 돼. 86페이지. 알았지? 응. 닫힌 구간 A하고 B에서 연속이고요. 열린 구간 A, B에서 미분이 가능한 조건만 있다면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자 이렇게 생각할게. 그러면 밑에 그림으로 갑시다. 이렇게 fx가 있고 여기가 x가 a라고 잡고요. 여기 x를 b라고 잡았을 때 a하고 b를 연결한 이 녀석의 평균 변화율, 그렇죠? 자, 평균 변화율 어떻게 구합니까? 자, b-a분의 fb-fa가 되고요. 그것과 동일한 순간 변화율, 즉 접선의 기울기죠. 자, 그게 되도록 하는 x값이 존재하죠. 그래서 얘랑 똑같은 f'c가 되도록 하는 그 C가 열린 구간 A, 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합니다. 됐죠? 그러니까 접선의 기울기랑 평균 변화를 갖도록 하는 점들이 존재한다. 이 속에. 이 정도. 됐지? 카메라 꺼줘. 나 3월 달에 다시 얘기 안 할 거야. 알았지?